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원칙 중 전달성의 원칙 사례 중에서 전달성이 양호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S전자 P사업부 경영혁신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영혁신팀은 팀장 1명, 과장 2명, 사원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팀 소속이지만 2명의 과장이 리드하는 조직이므로 담당 업무는 당연히 달랐으며 사원들의 관심사항, 애로사항 등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팀장은 팀 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시 회의를 하고 종종 회식도 하였지만 의사소통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팀원에게 전달할 일이 있으면 팀장은 과장을 통하여 팀원 전체로 전달하였습니다. 팀장이 과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문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팀장이 2명의 과장을 회의 탁자 또는 회의실에 모으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과장이 사원들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원들은 근무 시간 중 주로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혁신팀 업무 특성상 타 부서의 사람들과 개선 업무를 추진하므로 자신의 자리에 없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먼저 전달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달성이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하여지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수상작은 어느 학회 및 미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작품의 주제성, 전달성, 창의성, 회화성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입니다. 전달 의미는 쉽게 말하면 유형의 물품, 무형의 정보 및 내용 또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방법 또는 수단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달 또는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널리 활용되는 카톡, 택배 시스템도 많은 사람들이 전달의 방법으로서 자주 활용하고 있지요. 보고서 작성 또는 뉴스 등은 오래전부터 전달하는 매체로 작용을 하였지요. 비교적 역사가 짧은 것은 카톡과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카톡은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 이제 갓 10년을 넘었지요. 카톡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2010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입니다. 유튜브 역시 우리 사회에 활용된 역사는 짧습니다. 유튜브라는 명칭은 사용자를 가리키는 U와 미국 영어에서 텔레비전의 별칭으로 사용되는 튜브를 더한 것입니다. 즉 유튜브라는 명칭의 뉘앙스는 당신을 위한 텔레비전입니다. 2005년 4월에 최초 영상이 업로드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6년 10월 구글에 인수되었습니다. 카톡의 활용은 여러 가지이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주변의 교통안전을 위한 민원 처리의 내용도 카톡을 통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카톡의 내용은 안전한 교통을 위한 수원시의 민원 대책 공문으로서 속도 제한, 하향 조정, 과속 방지턱 설치 등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주요 G7 정상회의 홍보 과정에서 단체 사진에서 남아프리카 대통령 사진을 잘라낸 것으로 14일 나타났습니다. 정부 측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상회담 사진까지 조작한 것이냐, 문 대통령을 가운데로 당기기 위한
의도적인 삭제 아니냐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의 앞줄 가운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양옆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서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 배포한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홍보 포스터에는 남아공 대통령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정상회담의 단체 사진에서 일부 국가 수반만 도려내는 행위는 외교적 결례에 해당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사진 한 장의 의미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남아공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수석은 이날 남아공 대통령이 포함된 원본 사진으로 교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G7 정상회의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맨 앞줄에 섰던 것은 한국의 대외적 위상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가 영국의 G7 주최 측에 문의한 결과 대통령을 앞줄에 세우고 총리는 뒷줄에 세운 자체 의전 원칙에 따른 차이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고 홍보했지만 국력이나 위상보다는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나라와 대각제를 선택하는 나라의 차이가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 민생에 직결된 정책과 현안을 묻고 주요 쟁점을 토론하는 국가적 행사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소통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미국 대통령들은 재임 중 최소 수십 번, 최대 수백 번까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반면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연례 행사에 가깝습니다. 이에 시사오늘은 대통령 기록관에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문민정부 이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내 기자회견 횟수를 집계해 봤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집권 4년 차로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연평균 20일에 조지 W. 부시 8년간 210회, 조지 W. 부시의 아버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4년간 84회, 빌 클린턴 8년간 193회, 존 F. 케네디 만 3년이 안 되는 기간에 65회 등입니다. S전자 P사업부 경영혁신팀은 2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의사소통을 노력하였지만 사원들 만족도는 높지 않아서 작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만들은 근본적인 업무 차원이 아니라 업무상, 공유상, 회식 등 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팀원 전체가 관련된 행사 또는 특히 업무 종료 후 실시되는 회식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간을 두고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일도 많았고 근무 시간이 길어서 퇴근이 늦었습니다. 그런 사원들을 위하여 회식이란 회사 또는 부서장이 무언가 격려한다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일하다가 갑자기 회식 일정을 잡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원들 입장에서는 퇴근 후 개인적인 선약 또는 해야 할 일 등이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회식 일정을 갑자기 정하면 사원들이 종종 억지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일부 사원들은 부서장의 입장을 고려하여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새로운 전달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회식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전달사항은 원칙적으로 아침에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원들이 선약 등을 고려하여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여유를 갖고 회식 일정을 잡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어느 날 M사원과 회식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팀 오늘 저녁 회식하기로 하였으니 전원 참석 바랍니다. 선약이 있는데 갑자기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지만 팀장님과 일정 검토 중 불가피하게 금일하기로 하였습니다. 팀장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아침 방송 제외 직후 직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기 전 잠시 전달사항을 전달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때 팀 전체의 전달사항, 당일의 주요 행사 및 해야 할 일, 회식 일정 등을 전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직원들의 불평, 불만이 사라져 회사 생활에 만족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달성 원칙 사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